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파리의 지난 주말 테러 사건, 전 세계가 경악을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은 프랑스에게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올란도 프랑스 대통령은 이것이 전쟁 행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피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과 피해가 사실은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가 함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의 테러 사건, 유럽의 난민 사태, 시리아의 내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서는 극렬 마슬렘 쪽의 그 반서구 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혼합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려했던 여러 가지 그 안보상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는 안보 전문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미국이 포함이 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아이시스 테러와 그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고 이번 선거전에서 다시 이 문제가 큰 쟁점으로 이제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안보는 어떤가? 또 시카고의 안보는 어떤가? 이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어제 주말 NFL 그 풋볼 경기가 전국에서 벌어졌는데 모두 경기가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미국에 있는 대도시의 지하철, 공항 이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경계가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시카고의 메트로, 시카고의 CTA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만큼 파리의 테러의 그 충격이 우리 주변에서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어제 아이시스의 본거지인 락과 시리아에서 대대적인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들을 파괴를 하고 보복 공격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랑스의 사법당국을 비롯해서 세계 국제사회가 도주한 용의자, 공범자, 관련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전 국제적인 맨헌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파리 테러 현재 파악한 것은 8명의 테러리스트가 3개조로 나뉘어서 6개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6개소는 모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oft 타겟입니다. 식당, 바, 극장, 경기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9명이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3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당국에서는 8번째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이 사람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자살을 했거나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이 파리 테러 사건이 여러 가지 그 불길한 내용들을 모조리 담고 모조리 포함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시스는 한 지역의 테러 그룹이다 이렇게 간주를 국제사회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들의 조직이라든가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서방 정보 측의 과소평가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3번째 테러 사건이 대형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모두 아이시스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 항공기의 사이나이 반도 추락 224명이 사망했죠. 그다음에 베이루트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4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파리 테러죠. 129명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수법이 매우 발전됐고 매우 세련됐더라. 이게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션을 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정보라든가 훈련, 보급, 작전 모두 누군가가 일사불란하게 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했다 하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또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민 문제. 이 난민 문제는 뭐 유럽 문제뿐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제 아이시스가 이 난민 속에 끼어들어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테러리스트들이 난민 속에 끼어 있었고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문제 자체가 난제인데 여기에다가 이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8명이었는데 물론 공범이라든가 관련자는 이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8명의 테러리스트 중에 4명이 프랑스 국적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homegrown 테러, 제일 무섭고 제일 그 막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죠. 미국도 이제 homegrown 테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금년에만 아이시스에 포섭돼서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간 미국 국민들이 한 수백 명에 달할 것이다. 정부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soft target. 이 파리 테러의 공격 목표가 전형적인 soft target입니다. 식당, 바, 공연장, 운동경기장. 이걸 뭐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하고 난제들을 모두 갖춘 테러 사건이었다. 그렇게 그 평가들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공색하고 복잡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법당국에서는 우선 파리 테러 사건 수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밝혀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보급하고 작전을 지휘했을까? 지금 파리를 비롯해서 벨지움 등에서 100여 명이 체포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프랑스 당국 또는 미국 정보 당국에 그동안 노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러리스트들 조직이 벌써 자체 통신을 암호로 그 교신을 했다. 그만큼 이제 이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능력이 있다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그릭 아일랜드에 난민으로 이제 신고자도 있는데 이 테러리스트들은 터키 여권 또는 시리아 여권 등 가짜 여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3개조로 나뉘어서 이제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테러를 저질렀는데 이 테러리스트들 전원이 그 자폭 벨트, 조끼 같은 거, 그 폭탄 벨트를 다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폭탄도 누가 보급을 했는가, 자동 소총을 누가 보유를 했느냐, 그런 그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시스가 알카이다를 능가하는 테러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보안 전문가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스가 시리아에 있는 그 아이시스의 본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이 보복 공습이 그냥 심볼릭한 상징적인 작전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시스들이 이미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시설에서 모두 사전에 퇴거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자신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군사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이 사람들의 시설을 부술 수는 있고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삐뚤어진 무서운 그 이데올로지 이거를 폭탄으로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입니다. 어제 터키에서 어제부터 이제 G20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경제 회의입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그 테러 문제로 안보 문제로 이제 그 의제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오전 중에 연설을 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회담장 밖에 사이드라인에서 귓속말을 나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여기에도 많은 촉각들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지난주에 아이시스의 세력들이 억제되고 있다, 컨테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말이 좀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시리아, 이라크에서는 억제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뻗어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억제됐다고 보기는 곤란하겠죠. 오바마 대통령의 그 미온적인 중동 정책, 공화당 측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얼마나 더 계속 공격이 될 것인가, 또 이것이 이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도 벌써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과연 아이시스 이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요구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주지사들, 거버너들이 시리아 난민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알라바마, 미시간, 루이지애나 주지사들이 우리는 시리아 난민을 미국에 데려와도 우리 주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선거 유세전에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역시 시리아 난민 수용 불가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 난민들의 신원 조회를 어떻게 다 일일이 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일지 그걸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대선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것도 관심사인데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벤 카슨이라든가 공화당 대선 후보전에서는 지금 완전히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경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국민들이 신뢰해도 좋을 것인가, 그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관심사도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제로 보면은 뭐 시리아를 왕래하는 유럽 그 제국 시민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거보다 좀 낫죠. 한 200~300명 정도가 왕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인가, 홈그로운 테러리스트가 될 것인가, 이들이 맘만 먹으면 미국의 총은 지천에 깔려 있고 쇼핑몰이다, 극장이다, 경기장, 사람은 인산이내니까 소위 그 소프트 타겟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전국에서 이제 풋볼 경기가 선데이 경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경기장마다 벌써 보안이 아주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연방정부 청사, 주요 시설, 또 인파가 많이 모이는 것, 여기에 대한 경계가 이제 크게 강화가 됩니다. 시카고의 메트로, 시카고의 CTA 예외가 아닙니다. 보안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 있는 것은 없지만은 precautions, 사전 경계 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경계를 강화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랑스군이 어제 파리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내 아이시스 본거지를 공격했습니다. 10여 대의 프랑스 전폭기들이 라카 지역에 있는 아이시스의 훈련소, 보급소, 그리고 지휘소 등을 공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시스 측은 사전에 이 지역에서 퇴거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사법당국과 국제사회가 도주한 8번째 테러리스트, 그리고 관련자, 공범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파리 테러는 8명의 테러리스트가 3계절로 나뉘어서 6개소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129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파리 테러 직후에 풋볼 경기장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보안당국은 아직 직접적인 테러 징후는 없지만은 사전 경계 조치로 주요 시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G20 회담에서 테러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등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장 밖에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기가 예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 타겟 등은 금년의 세일스 목표를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중에 5명의 예멘인이 UAE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들은 14년 동안 이 섬에 감금이 되어 왔었습니다. 관타나모에 수용된 테러 용의자 수는 지금 107명입니다. 일본이 기술적인 리세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3, 4분기 성장률 예상치보다 0.8%가 더 낮았습니다. 전분기 GDP는 0.2%가 상승했습니다. 시카고의 리릭 아프라는 어제 공연 개막 전에 이례적으로 프랑스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리릭 아프라 측은 파리 테러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했고 Viva la France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노스브룩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74살 난 남자가 소사했습니다. 1300 에즈우드에 있는 주택인데 선데이 새벽 1시 15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인이 사망했는데 화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램스에게 이겼습니다. 37대 13 시즌 전적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쾌청한 가을이 물러갔습니다. 대신에 비, 추위 또는 혹시 눈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58도,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화요일의 최고 60도, 수요일 57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맑고 흐리고 목요일의 최고는 43도, 금요일은 42도입니다.